아버지는 왜 지고 닳아버린 낡은 구두를 끝내 버리지 않았을까? 그 구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아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그 구두 좀 버리시면 안 돼요? 박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토익 단어책을 들여다보다가 현관에서 들려오는 끼익끼익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박준호가 또 그 낡은 구두를 닦고 있었다. 버려. 이게 왜? 아버지의 손에는 까만 구두약이 잔뜩 묻어 있었다. 갈색으로 변색된 천 조각으로 정성스럽게 구두를 문지르는 모습이 영락없이 구두 수선집 아저씨 같았다.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 구두 언제 산 건지도 기억 안 나시죠? 야, 이놈아. 아버지가 구두를 들어 올렸다. 발등 부분이 터져서 실로 꿰맨 자국이 선명하고 뒤꿈치는 한쪽이 닳아서 기울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길에서 주워도 안 신을 만한 꼴이었다. 이 구두가 내 입학식 날 내가 신었던 거다. 입학식이요? 어느? 대학교 입학식 말이야. 이 멍청아. 아버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민수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아버지가 어색한 양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주던 모습. 그때도 이 구두를 신고 있었구나. 그래서요? 추억이 있다고 해서 계속 신으실 건가요? 친구 아버지들 보세요. 다들 번쩍번쩍한 구두 신고 다니시는데. 번쩍번쩍?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그거 얼마나 하는지 아냐? 너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구두 하나가 50만 원이면 말이 되냐?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말이 맞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장님께서 아버지 구두 보시면 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민수는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움츠러들었다. 내가 구두를 왜 신는 줄 아냐? 멋내려고 신나? 발을 보호하려고 신는 거지. 이 구두는 내 발에 딱 맞아. 새 구두 신으면 발 아파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있겠냐? 아버지는 다시 구두를 바닥에 내려놓고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이다. 네. 이 구두는 내 할머니가 내 첫 월급으로 사주신 거야. 민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다. 25살 때였나? 첫 직장 들어가는 날 할머니가 구두가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시면서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주셨어. 그때 이 구두가 8만 원이었는데 할머니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할머니가 한 달을 굶다시피 하면서 사주신 구두를 내가 어떻게 버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구두끈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 구두하고 나하고 벌써 33년째 같이 다니고 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이야. 현관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단어책의 페이지를 넘겼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구두를 신어보며 발목을 돌렸다. 아직도 내 발에 딱 맞네. 그 순간 민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그 구두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었다. 겉으로는 낡고 투박해 보이지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응? 그 구두
진짜 발 안 아프세요? 글쎄, 가끔 비 오는 날에는 좀 스며들긴 하지.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가 일어서며 구두 끝을 톡톡 털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좀 낡아 보여도 속이 튼튼하면 되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내일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아버지가 그 구두를 신고 오시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친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며 일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 민수는 창문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낡은 구두가 아스팔트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또 구두 이야기했어? 네. 엄마, 정말 새로 사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한테는 그 구두가 단순한 신발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동반자지. 33년을 함께 걸어온.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다. 동반자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엄마는 어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그 구두만큼 성실한 신발이 또 어디 있겠어? 민수는 단어책을 덮었다. 오늘은 도무지 공부가 안 될 것 같았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야, 박민수, 여기야.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친구 정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수는 급하게 뛰어가며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다. 미안, 지하철이 좀 늦어서. 괜찮어. 어차피 성진이도 안 왔어. 정우 옆에는 이미 태연이와 동우가 서 있었다. 모두 대학 동기들이었다. 오늘은 태연이 아버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간 걸 축하하는 자리였다. 아, 성진이 온다. 멀리서 성진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성진이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성진아, 누구야? 아, 우리 아버지야. 마침 이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성진이 아버지는 번쩍이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정장도 말끔하고 시계도 비싸 보였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친구들이 인사하자 성진이 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답했다. 안녕. 너희가 성진이 친구들이구나. 잘생겼네, 다들. 아버지, 부끄러워요. 하하, 그럼 아저씨는 이만 가볼게. 너희들 맛있게 먹어. 성진이 아버지가 떠나간 후 정우가 감탄했다. 와, 성진아. 내 아버지 완전 멋있으시다. 뭐 하시는 분이야? 건설회사 임원이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구두 봐, 구두. 완전 반짝반짝하잖아. 우리 아버지는 맨날 털털한 운동화만 신으시는데. 태연이도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 아버지도 구두는 신으시는데 좀. 어떻게 표현하지? 실용적이셔. 실용적? 응, 그냥 검은 구두인데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느낌? 동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구두 신으시기만 해도 어디야. 우리 아버지는 아예 구두를 안 신으셔.
맨날 운동화에 등산화만. 민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친구들이 아버지들의 신발 이야기를 하는데 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야, 너는 어때? 내 아버지는 뭐 신으셔? 정우의 질문에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냥 구두요. 어떤 구두? 우리 아버지처럼 실용적인 거? 민수는 머릿속에 아버지의 그 낡은 구두가 떠올랐다. 터진 발등에 실로 꿰맛 자국 한쪽이 닳아서 기울어진 뒤꿈치, 갈색으로 변색된 가죽. 그냥 검은 구두예요. 브랜드는? 설마 명품? 성진이가 농담조로 물었다. 민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아,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네. 실용주의시구나. 다행히 태연이가 화제를 돌렸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겠어. 일행은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친구들 뒤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다. 검은 구두라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 구두는 검은색이라고 하기도 애매했다. 세월이 흘러서 갈색과 회색이 섞인 묘한 색깔이었다. 삼겹살집에 앉아서도 민수는 식욕이 없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야, 그런데 성진아. 내 아버지 구두 진짜 몇만 원 하는 거야? 글쎄, 한 80만 원? 100만 원? 잘 모르겠어. 엄마가 사들인 거라서. 헐, 100만 원? 내 한 학기 등록금이잖아. 과장하지 마. 요즘 좋은 구두가 다 그 정도 해. 민수는 숟가락을 놓았다. 100만 원짜리 구두라. 아버지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200만 원 남짓인데 구두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 민수야,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동호의 물음에 민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민수는 계속 생각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르지? 다른 아버지들은 말끔한 정장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신을 키워주셨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다. 집에서까지 구두를 신고 있는 이유를 민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 발이 워낙 넓적해서 슬리퍼가 맞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어서 와라.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네. 민수는 대답을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렀다. 민수야. 네. 혹시 아버지 때문에 창피한 일 있었어? 민수의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냥 내 표정이 좀 이상해서 아버지가 어디서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구두만큼 성실한 신발이 또 어디 있겠어? 성실한 신발. 맞다. 아버지는 성실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민수는 베개를 얼굴에 덮었다. 나는 정말 못된 아들이구나.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다. 아버지가 번쩍이는 새 구두를 신고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꿈이었다. 친구들이 와, 민수 아버지 완전 멋있으시다. 라고 감탄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그 꿈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욱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새벽에 아버지가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낡은 구두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우르르르. 새벽 5시 천둥 소리에 민수가 잠에서 깼다. 창밖을 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버지는 보통 5시 30분에 나가시는데 이런 날씨에도 나가실까? 쾅!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나가셨구나. 민수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려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그 낡은 구두로 이 비를 어떻게 맞으시지? 민수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빗물이 튀어올라서 바지 끝단이 이미 젖어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발목 부분이 걱정되었다. 그 구두는 발등이 터져서 실로 꿰맨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민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가 너무 거세게 들렸다. 싸. 오전 내내 비는 그치지 않았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자꾸 창밖을 보게 되었다. 길거리에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장화를 신거나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고 다녔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 이런 날에도 일을 해야 할까? 민수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저녁 7시쯤 비는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산을 하나 더 샀다. 혹시 아버지가 우산을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르니까.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수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버지 오시면 바로 발 닦을 수 있게. 아직 안 오셨어요? 응, 비 때문에 좀 늦어지시나 봐. 민수는 시계를 봤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다. 전화는 안 오셨고요? 아버지가 언제 전화하신 적 있니? 걱정 끼치기 싫어하셔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민수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없이 들렸다. 민수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에 민수도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작업복은 진흙투성이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아버지의 발이었다. 아버지 발. 아버지의 양말이 완전히 젖어서 발가락이 다 비쳐 보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낡은 구두는
이게 구두야, 물통이야? 구두 안에 물이 가득 찼는지 아버지가 발을 움직일 때마다 철벅철벅 소리가 났다. 구두 색깔도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일하셨어요? 비 오는 날에는 쉬면 안 되나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일당제는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 생활비가 없어진다. 아버지가 구두를 벗으려고 했다. 그런데 젖어서 붙어 있는지 잘 벗겨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놈이 왜 이렇게. 민수가 다가가서 도와드렸다. 구두를 벗기는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발등과 발목에 물집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 아버지, 이거 괜찮아, 괜찮아. 며칠 있으면 나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물집 중 몇 개는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구두가 젖으니까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쓸렸나 봐. 아버지가 구두를 들어 올렸다. 구두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이놈도 오늘 고생 많았네. 아버지가 구두를 바라보는 표정이 묘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 구두 사세요. 이거 보세요. 구두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민수가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놈이 33년 동안 나랑 같이 고생했는데 이런 날 하루 있었다고 버릴 수 없지.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깊어 보였다. 이 구두는 말이야. 나랑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발이 아파도 묵묵히 나를 따라다녔어. 아버지가 구두를 쓰다듬었다. 그런 친구를 어떻게 버려? 사람도 마찬가지야.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구두를 현관 한쪽에 놓고 일어섰다. 자, 이제 씻으러 가야겠다. 감기 걸리겠어. 아버지가 화장실로 들어가신 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구두를 바라봤다. 물에 젖어서 더욱 초라해 보이는 구두. 하지만 오늘따라 그 구두가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3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모든 길을 걸어온 동반자.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은 충직한 친구. 민수는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서 구두의 물기를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다. 이 구두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겉으로는 낡고 볼품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이렇게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 민수는 처음으로 그 구두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다. 아버지와 그 구두가 함께 긴 길을 걸어가는 꿈이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함께 걸어가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민수 자신이 따라가고 있었다. 민수야, 이거 봐봐. 일요일 아침 어머니가 민수를 불렀다. 민수가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두를 들고 있었다. 왜요? 어제 비 맞고 온 다음에 아버지가 구두를 말리시면서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 어머니가 구두 안쪽을 보여주었다. 깔창을 들어 올리니 뭔가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민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바늘로 파서 새긴 것 같은 작은 글자들이 있었다. 준호야,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라, 마이너스 어머니. 할머니가 써주신 거네요.
그렇지? 아버지도 처음 보신대. 33년 만에 발견하신 거야. 민수는 그 작은 글씨를 계속 바라봤다.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다. 할머니가 언제 이걸 새겨주신 거예요? 아버지 첫 직장 들어가시던 날 아침이래.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늘로 조금씩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근데 아버지가 방에 뭔가 남겨두셨어. 내 책상 위에. 민수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민수에게 아버지가 어제 비 맞고 와서 구두를 말리다가 할머니가 새겨주신 글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25살 때 이 구두를 사주시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라고 하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구두는 달아도 괜찮다. 내 발은 더 달아도 괜찮다. 다만 내 길은 반듯하게 달아가길 바란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진흙투성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내가 있었기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다만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민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다. 여전히 그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오늘따라 그 구두가 새롭게 보였다. 아버지, 응? 편지 읽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리셨다. 어떤 생각이 드냐? 민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죄송해요. 왜? 제가 아버지 구두 보고 부끄러워했거든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비싸고 멋있는 구두 신으시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래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나이에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이 구두가 정말 대단한 구두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33년 동안 아버지랑 함께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 구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구두를 내려다봤다. 그렇긴 하지. 이놈하고 참 많은 곳을 다녔어. 어떤 곳들이요? 아버지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다. 첫 직장 면접 보러 갈 때도 이놈을 신고 갔지. 떨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놈이 있어서 용기가 났어. 정말요? 응. 그리고 내 어머니랑 첫 데이트할 때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냈다. 그때 아버지 이 구두 하나만 믿고 계셨어. 다른 옷은 다 낡았는데 구두만큼은 번쩍번쩍하게 닦아서 나오셨지. 부끄러워, 여보. 아버지가 민망해 하셨다. 민수는 상상해 봤다. 젊은 아버지가 이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데이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또 어디 가셨어요? 너를 업고 병원에 갈 때도 이놈을 신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아플 때 말이야.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구두끈도 제대로 안 매고 뛰어나갔지.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내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이 구두를 신고 있었어. 아버지가 구두를 쓰다듬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구두는 우리 가족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셈이네. 가족사요? 응. 할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청춘도, 내가 자라온 시간도 다 여기 담겨 있어. 민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신발 신으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아버지는 집신이었어. 그 시대에는 구두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이 구두를 사주실 때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구두를 신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셨어. 와, 그때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뭐라고요? 이제 우리 준호는 양반이 되는 거다라고 하셨어. 민수와 어머니가 동시에 웃었다. 양반이요? 그때는 구두 신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때 할머니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거야. 아버지가 구두를 다시 바라봤다. 그런 의미가 담긴 구두를 내가 어떻게 버려? 민수는 이해했다. 이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꿈의 상징이었다. 아버지, 응? 저도 나중에 이런 구두 하나 갖고 싶어요. 이런 구두? 오래 신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구두요.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다. 그럼 아버지가 내 첫 직장 들어갈 때 사줄까? 정말요? 응. 그때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민수까지 3대가 구두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거지.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그날 오후 민수는 아버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렸다. 구두약을 발라가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두창은 이렇게 둥글게 닫고 가죽 부분은 부드럽게.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셨다. 민수는 처음으로 구두 닦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 구두를 다 닦고 나니 신기하게도 조금 더 반짝거렸다. 새 구두처럼 번쩍이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깊은 광택이 났다. 와, 완전 다르네요. 그렇지? 사랑으로 닦으면 뭐든지 빛이 나. 아버지가 구두를 신어보셨다. 딱 맞네. 고마워, 아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이 구두의 진짜 빛은 브랜드나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시간에서 나오는 거였다. 그리고 그런 빛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는 것도. 한 달 후 민수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민수야, 합격했어.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수가 지원했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것이다. 정말요? 응, 방금 전화 왔어. 민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취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일 나가셨는데 저녁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다. 민수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전해드렸다. 진짜? 우리 민수가?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축하한다, 아들. 아버지가 민수를 꽉 안아주셨다. 민수도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런데 언제부터 출근해야 하냐? 다음 달 초부터요. 그럼 정장이랑 구두 준비해야겠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간 민수는 문득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의 아버지,
할머니의 손글씨, 그리고 33년을 함께 해온 그 구두. 아버지, 응, 저 구두는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이지. 약속했으니까. 그런데요. 민수가 잠깐 망설였다. 제가 직접 골라도 될까요? 아버지처럼 오래 신을 수 있는 구두로.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같이 가자. 이번 주말에. 그 주말, 아버지와 민수는 백화점 구두 매장에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들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첫 직장용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신입사원분들께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점원이 안내해 준 곳에는 번쩍이는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모두 멋있고 비싸 보였다. 이 제품이 요즘 가장 인기가 좋고요. 이건 편안하기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민수는 여러 구두를 신어봤다. 모두 발에 잘 맞았고 멋있었다. 어때, 민수야?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는 자꾸만 아버지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번쩍이는 새 구두들 사이에서도 그 낡은 구두만이 묘하게 빛나 보였다. 아버지, 잠깐만요. 민수가 아버지를 구두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왜?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버지 구두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진짜예요.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33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해온 구두. 그런 구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다. 그리고요. 응, 저도 그런 구두를 갖고 싶어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으셨다. 정말 부끄럽지 않아? 네. 전혀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보더니 말했다. 그 구두 진짜 오래 신으셨네요. 요즘 이렇게 오래 신는 분 흔치 않은데. 네, 33년 됐습니다. 33년? 대단하시네요. 진짜 튼튼하게 만든 구두구나. 어느 브랜드예요? 아버지가 잠깐 당황하셨다. 글쎄요. 브랜드는 그때 민수가 나섰다. 우리 아버지 특제 구두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제 구두? 네. 33년의 세월과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성실함이 들어간 특별한 구두거든요. 아저씨가 감탄했다. 와, 그런 의미가 있는 구두로구나. 멋있네요. 아저씨가 지나간 후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봤다. 고마워, 아들. 뭐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아버지가 33년 동안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 낡은 구두를 바라봤다. 아버지, 이 구두 제가 광내 드릴게요. 매일매일. 매일? 네. 아버지가 매일 저희를 위해 걸어 다니시니까 저도 매일 이 구두를 빛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민수야. 왜요?
빛은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걸어가느냐에 달린 거다.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구두가 빛나는 이유는 내가 닦아서가 아니야. 가족을 위해, 너를 위해 걸어온 길 때문에 빛나는 거지.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앞으로 신을 구두도 내가 걸어갈 길에 따라 빛이 날 거야. 어떤 길이요? 정직한 길, 성실한 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들은 다시 구두 매장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구두 하나를 골랐다.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발에 편하고 튼튼해 보이는 구두였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야.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 이 구두로 몇 년이나 걸을 수 있을까요? 글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겠지. 아버지처럼 33년은 힘들어도 한 10년 정도는? 10년? 민수는 상상해 봤다. 10년 후에 자신이 이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을. 아버지, 응? 10년 후에도 함께 구두 닦을까요?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다. 그럼, 그때는 내가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아버지가 내 구두 닦아주고,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새 구두와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새 구두는 번쩍이고 말끔했다. 아버지 구두는 낡고 거칠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둘 다 똑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새 구두는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낡은 구두는 지나온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민수야, 뭐하고 있어? 아버지가 물으셨다. 구두 구경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어요. 시작? 네. 저만의 구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민수의 취업을 축하하는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도 오셨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아버지 구두 안쪽에 할머니 글씨를 보여드렸다. 어머, 이게 아직도 남아있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할머니, 응? 저도 나중에 제 아들에게 구두 사줄 때 이런 글 써줄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다. 하지만 민수야, 글씨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 뭐예요? 그 구두를 신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에 썼다. 오늘 새 구두를 샀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33년 된 구두를 보며 깨달았다. 진짜 빛나는 건 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달아간 것이라는 걸.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달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가 되면 내 구두도 아버지 구두만큼 빛날 거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가 구두를 신고 나가시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봤다. 그 낡은 구두가 아스팔트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민수도 자신의 새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와 아들의 발걸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똑같이 당당했다.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33년 전 할머니가 바랐던 그 걸음이기도 했다.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라. 할머니의 그 말이 이제는 민수의 마음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었다.